232쪽의 그 그림 10.8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힘 벡터에 대해서 그 물체가 회전하고자 할 때 그 회전 중심에 대한 그 알짜 토크를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벡터 표시는 물론 안 돼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여서 방향이 이제 윗방향 아랫방향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서 방향을 표시하는데, 이 플러스 방향은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래서 이 F1 같은 경우는 이 토크가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여기 토크가 뉴턴 토크가 F1에 의한 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F2에 의한 토크는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결국은 알짜 토크를 구할 때 우리는 이제 둘을 갖다가 더해주면 되지 않고 하나에서 하나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알짜 토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도 같은 이제 맥락이에요.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R 벡터가 이거 같은 경우 R 벡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힘에 해당한 요 T 벡터는 이렇게 가는데, R에서 F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오른 나사는 안쪽으로 들어가죠. 오른 나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나사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R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F가 이렇게 되니까는 나사를 돌리면 나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나사는 튀어나온다. 그렇게 해서 보통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R2 벡터와 T2 벡터가 어떻게 되죠? 수직하죠. 그러니까 그냥 R2 곱하기 T2 곱하기 사인 90도 하니까 그냥 R2 T2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R1 T1 이렇게 해서 알짜 토크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게 그 다음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T1이 5고 5뉴턴, R이 1이에요. 그러면 5뉴턴에 1 이렇게 되고, T2는 15뉴턴에 R2는 0.5예요. 0.5 이렇게 해서 7.5에서 5 빼니까 2.5 뉴턴 미터가 바로 알짜 토크다. 그래서 알짜 토크를 이제 여기 0으로 표현해 놨죠. 넷 토크, 알짜 토크죠. 그래서 토크 벡터들을 모두 더한 그 결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섹션 5로 가서 어떤 물체가 이제 뭐 원운동을 하고 있다.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접선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젠셜 포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FT예요. 그래서 탄젠셜 포스를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이 탄젠셜 포스에 의한 토크를 탄젠셜 포스에 의해서 이제 회전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 원점에 대한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 원점에서
요 물체가 있는 점까지 이 벡터를 이제 그리죠. 이렇게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리죠. 그것이 이제 R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토크 벡터는 항상 R 벡터에서 F 벡터를 써야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R 벡터의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고 토크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이쪽 방향이니까 R에서 F로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토크 벡터의 크기는 이게 R 벡터와 F 벡터가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그냥 R 곱하기 F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은 이제 튀어나온 방향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자 토크, 그것에 대한 R자 토크는 R 곱하기 FT예요. 그죠. R 곱하기 FT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뭐 원운동을 하니까 뭐 구심력이 있고 하는데 이 구심력에 의한 토크는 0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 구심력에 대해서는 R 벡터는 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 구심력 벡터는 안쪽으로 향해서 두 개가 180도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사인 180도 하니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접선 방향의 텐젠셜 포스에 의한 토크만이 0이 아니고 이쪽 이 구심력에 의한 토크는 0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R자 토크는 R 곱하기 FT 이렇게 된다. 근데 FT라고 하는 거는 요 물체 질량이 M이면은 M 곱하기 접선 가속도 AT의 R 이렇게 되고,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R 곱하기 이 원의 반지름 곱하기 각가속도죠. 이렇게 그죠? 접선 가속도는 R 곱하기 각가속도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mR 제곱의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토크가 요 접선 방향의 힘에 의한 토크는 이 접선 각가속, 그러니까 이 원운동의 각가속도, 접선 방향에 의한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원점에 대한 토크는 이 회전운동의 각가속도 알파 곱하기 어떤 양인데 그 양이 바로 뭐냐면 mR 제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중심으로부터 요 물체까지의 거리 R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의 질량 m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i라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요 질량이 요 회전하는 요 중심, 이 원의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 그래요. 관성 모멘트 곧 나오겠지만은 여기 요까지는 뭐 일단 i라고 쓰자 그렇게 하고서 바로 다음 페이지 235쪽에 가서 관성 모멘트라 그러는데 뭐 하여튼 여하간에 i라고 하는 거는 관성 모멘트라 그래요. 관성 모멘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그래서 이너시아 하면 이게 이제 관성이죠. 그러면 무슨 관성이냐? 계속 회전하고자 하는 관성인 거죠. 그죠? 회전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관성이다. 그렇게 관성은 하던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성질이니까 회전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요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에 그 회전 운동의 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주위에서 그 회전 운동을 스탑시키고자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에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해야지만 그 회전 운동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의 속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었죠? 힘은 m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량이죠. 질량인데 이것도 일종의 관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m이 엄청 크면 외부에 힘을 가해도 가속도가 작죠.
그러니까 요 M도 일종의 관성이에요.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능률이고, 따라서 이제 이게 크면 주위에서 아무리 큰 자극을 가하더라도 이게 엄청 크면은 그 운동 상태의 변화, 즉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선 운동의 경우는 F 이퀄 ma에서 m이 직선 운동의 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회전 운동에서는 토크 이퀄 I 알파에서 I가 회전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관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질량에 대해서만, 여기 이제 질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질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질점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런 덩어리가 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질점이 하나 딱 있을 때는 R도 딱 정의가 되고 질량도 한 점에 딱 M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덩어리가 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게 큰 덩치가 큰 어떤 바위 같은 것이 이제 회전한다, 뭐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이 큰 덩어리가, 이와 같은 큰 덩어리가 어떤 이제 회전의 중심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회전을 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토크,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토크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질점의 경우에는 이렇게 뺑 도는데 하나의 질점이 딱 이렇게 있어요. R이면서 여기 딱 질점 M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관성 모멘트는 M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점질량이 아니라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쪼개면 되죠. 다 쪼개서 잘게 쪼개서 이런 작은 것들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적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쪼개요. 쪼개서 이게 이제 쪼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쪼개면은 예를 들어 뭐 요 지점에 있는 요 이제 질량을 갖다 이제 MI라고 하면은, 요 지점에 있는 작은 질량과 요 지점에 있는 작은 질량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반지름이 다르죠. 회전하는 회전 반지름이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만큼 크니까 회전 반지름이 크죠. 이쪽이. 그러니까 회전 반지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회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하는 거나 여기서 회전하는 거나 다 각가속도가 있다면 각가속도 알파는 똑같죠. 회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그 질량소하고 바깥쪽에 있는 질량소하고를 비교했을 때 일단 그 반지름이 다르니까 이 선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죠? 이쪽은 아무래도 전체가 이쪽이 바깥쪽은 많이 움직여야지, 예를 들어 여기까지 온다고 봤을 때 이 안쪽에서는 요만큼만 움직여도 되는데 여기는 이만큼 움직여야 되니까, 아까 우리 CD의 회전에서처럼 이 바깥쪽은 접선 속도가 크고 이 안쪽은 접선 속도가 작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은 각속도는 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의 각속도나 여기서의 각속도나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서의 각가속도나 안쪽에서의 각가속도는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안쪽과 바깥쪽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관성 모멘트, 이 요식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일단 이제 이걸 다 쪼개서 이제 요 반지름이 RI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RI예요. 이렇게 RI가 되는 반지름을 가지고 회전하는 질량소 MI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MI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F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I는 접선 가속도 MI, AI 이렇게 이제 해서 F 이퀄 MA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접선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FI면은 이 접선 방향에 MI가 가지는 가속도는 MI 곱하기 AI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질량소에 미치는 토크는 이제 요 반지름 RI 곱하기 FI 곱하기 사인 90도가 되죠. 그죠? RI는 지금 이쪽 방향의 벡터하고 FI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서로 수직하죠. 90도니까 RI 곱하기 FI 이렇게 되고, FI가 MI AI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한 이 AI라고 하는 거는,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각가속도 곱하기 반지름이죠. 그죠? 그 AI라고 하는 거는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각가속도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AI 대신에 반지름 곱하기 각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하나 있었는데 반지름 하나 또 들어가니까 반지름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돼서 타우 i는 mi ri 제곱의 알파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알파는 각가속도니까 모든 점에서 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뭐 이 점이나 다 똑같이 회전하는 거니까 이 각속도나 각가속도는 모든 점에서 다 똑같죠. 그죠? 다를 이유가 없죠. 같이 강체가 회전한다 그랬으니까, 이 강체라 함은 우리가 흐물흐물하지 않아서 이 상대적인 좌표가 바뀌지가 않는 거죠. 단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대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면 다 똑같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점에서의 각속도나 저기 각가속도나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점에서의 각속도도 다 똑같이 다 이제 어떤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일정한 값이 되는 것이고, 이 각가속도도 모두 이제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값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 더한다고 봅시다. 모든 질량소에 대해서 그걸 다 더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알자 토크를 봅시다. 그럴 때 알자 토크는 아까 우리가 전부 다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고, 그다음에 R 벡터는 회전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그 두 벡터가 그 저기 RI 벡터 곱하기 FI 벡터 한 거, 모든 그 질점에 대해서 RI 벡터 곱하기 FI 벡터 한 것이 전부 다 이제 이 나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이 지면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그 각각의 그 질량소들이 가지는 토크 벡터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벡터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다 더해주면 돼요. 그죠? 전부 다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토크 벡터의 합, 즉 알자 토크는 그 크기는 전부 다 이 값들을 더해주면 되고, 방향은 이제 방향은 알자 토크의 방향은 각각의 그 이제 요것이 나타내는 그 이제 질량 MI에 가해지는 그 토크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다 뭐 똑같이 다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덩어리 전체가 가지는 알자 토크는 결국은 이제 요것들을 다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질량소에 대한 토크가 같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서메이션에 관련된 거는 요까지만 관련되고 요 알파는 다 똑같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까지만 서메이션이고 요 알파는 이제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알자 토크는 I 곱하기 알파 해서 아까 하나의 그 질점이 원운동할 때에 이제 나타났던 타우 이퀄 I 알파와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질량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토크가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주면 돼서 이제는 알자 토크가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걸 다 더해주는 그거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피가 있는 물체가 이제 회전을 해서 그 물체의 그 부분을 다 쪼개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모든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거 중심으로부터의 위치가 다르니까 이제 RI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MI도 또 이제 위치마다 이제 뭐 밀도가 다르고 이제 물체 밀도가 다르면 또 이제 MI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요 I에 해당하는데 그 I를 갖다 우리는 관성 모멘트라고 했다. 그래서 물체가 어떤 부피를 가지는 그런 덩어리일 경우에 이 관성 모멘트는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각각의 그 질량을 가지는 작은 그 부분이 이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 한 다음에 그 부분의 질량 해갖고 모두 다 더해주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회전에 이 관성을 주는 관성 모멘트를 이제 얻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F 이퀄 MA와 한번 비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알자 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덩어리가 이제 선 운동하는 거. 아까는 이제까지 보통 F 이퀄 MA라고 썼을 때는 그건 이제 질점에 대한 거죠. 하나의 점질량에 대해서 거기에 F가 가해지면은 그 점질량이 이제 가속도 A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 점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커다란 부피를 가진 덩치예요. 덩치가 됐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알자 힘 요거를 가한 거예요.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그 운동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전체의 질량 M 곱하기 요것의 센터 오브 매스가 있겠죠. 그죠? 요거의 센터 매스를 찾아보면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센터 오브 매스가 가지는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 물체의 경우에 결국은 점질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알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알자 힘 이퀄 이 부피가 있는 물체의 전체 질량 곱하기 요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회전할 때는 이제 알자 토크는 이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결국 이거를 잘게 쪼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요 점에서의 거리하고 요 점에서의 거리는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다르게 되면은 그 점에 의한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연속체의 경우에는 물질이 딱딱 떨어져 있는 그 점질량의 경우에는 그냥 M 곱하기 이제 그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하면 바로 이제 그 점질량의 관성 모멘트가 나오지만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물체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쪼갰죠. 쪼개서 각각의 그 질량소들이 가지는 그 질량의 크기 곱하기 회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해갖고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메이션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 질량체들이 연속적의 경우에는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적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어요.